네,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한 가을의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양평의 카포레라는 아주 복합 공간, 미술관도 있고 음악회장도 있고 또 야외 조각도 있는 멋있는 공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맡고 계시는 사라김 대표님과 또 모지선 작가님을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좋죠? 네, 여기는 유독 햇빛이 네. 잘 고이는 곳이라 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모 작가님도 이 강변을 따라서 오셨죠? 아, 그럼요. 저도 양평에 살고 있는 작가고요. 지금 가을이 가장 우리나라의 좋은 계절에 지금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10년을 살았고, 네. 또 농사는 20년을 짓다가, 이제 저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양재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떠나기 전에 이 카포레에 제가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장도 둘러봤고, 네. 음악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가. 그래서 양평에 뭐 정말 랜드마크가 된 그런 공간인데, 그 대표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패션 디자이너 1세대, 저희 네네. 1세대이고요. 네. 제가 나이가 보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패션을 한 40년 동안 해오면서 네. 이제 간간히 패션쇼를 동료들끼리 하게 되면 항상 그 무대를 많이 다른 곳에 빌려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무대가 있는 그런 건축물을 하나 아, 네, 네. 내가 그 짓는다면 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 되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청담동의 사옥을 저희가 40대에 제가 짓고 그때는 뭐 건축을 못 모르고 이제 다 좋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네. 제가 경험을 해 보면서 네. 건축을 앞으로 그런 꿈이 있는 그런 건축물을 제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이제 그걸 그 가슴에 품고 살았죠. 네. 그러면서 이곳 저곳 또 외국에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랑 그런 곳이 어떤 곳인가 많이 관찰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우연히 정말 같은 패션 디자이너가 선생님 땅이 참 좋은 데 있어요 라고 한번 가봅시다 하다가 우연히 여기를 오게 됐어요. 네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 여기 도로가 그 포니 하나 정도 그렇죠. 좁았죠. 다닐 수 네.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제가 우리 항상 미국에를 가게 되면요. 허드슨강하고 뉴저지하고 뉴욕하고 사이잖아요. 그 강이, 여기가 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제가 강 있는 데를 많이 다녀봤어요.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 남한강은 허드슨강이 되고 이 양평은 뉴저지가 되겠다. 네. 그리고 서울은 뉴욕이 되겠다. 네. 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이제 파리에 가면 센강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강 쪽을 많이 관심을 예. 이제 이 땅을 사놓고 네. 사놓고 난 후에는 늘 항상 그런 그럼 땅을 언제 사셨어요? 제가 30년 전이니까 그러면 네, 뭐 거의 네. 뭐 그때는 좀 그 말로 좀 싸게 사셨겠어요? 싸게 샀고 이 땅에 대한 그때는 뭐 별로 관심도 이런 것도 네. 없었을 때잖아요. 네. 문에 안에 정말 그렇죠. 무치해서 땅을 예. 상을 산 건데 사실 이 땅도 제가 이제 건축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건축은 어떤 건축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그 청담동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옥을 지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었지만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조금 건축에 대한 눈이 이제 뜨이게 됩니다. 네. 앞으로 제가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옷도 사람이 입는 거지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입지만 더 차원적인 그 뭔가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근데 건축물도 제가 뭐 이게 건축이다, 뭐 사람이 꼭 쉼터, 쉬는 곳이다, 잠자는 곳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건축을 항상 그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에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런 건축물을 많이 또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사진도 찍게 되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 특별한 건물에도 관심 있고 뭐 일본의 안도 다다오 같은 그런 건축물 이게 그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저는 우리가 이제 대개 패션 쇼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컨벤션 센터라든지 내부만 생각했지 외부에서 한다는 생각을 거의 다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외국의 그런 디자이너들도 자연 속에서 지금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탈리안에 가서 보면 광장 같은 데서 쫙 하게 되고 뭐 또 프라다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뭐 가든 쪽에서 많이 만들고 샤넬도 가든에다가 다 만들어갖고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도 그 꿈을 꾸는 거죠. 언젠가는 나도 저런 그 무대가 있는 건축물을 지면 그 자연 속에 이렇게 패션쇼다 하면 참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땅이 제게 온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업자들이 보는 땅과 또 군사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전술적 보이잖아요. 모 작가님도 지금 그 우리 대표님이 건축과 패션의 경계를 허물었듯이 모 작가님도 그런 경계 허물기를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장르를 뛰어넘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화가지만 또 성악 공부를 하고 화가지만 또 글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꿈을 그려가지고 현실에서 정말 그 입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좋고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다 알잖아요.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그 과정은 모르지만 레시피는 모르지만 보면 맛을 보면 알듯이 자, 이 공간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2015년도에 준비를 해서요. 2019년 8월 달에 제가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2년 하고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에 땅을 사두고 그동안에 이제 무수한 꿈을 꾸고 설계를 하고 또 예산도 이제 비축을 하면서 이렇게 왔군요. 평생을 바쳐서 만들어진 이제 하나의 꿈이죠, 꿈의 이제 결실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 건축이나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건축물이 만약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땅은 한 50%로 잡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건축 설계가 된 그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땅과 건축비를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죠. 이게 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년 전에 사실 이 땅이 강변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그 돈을 벌거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설계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그 허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이 공간, 장소가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이 그래서 저에게 왔을 수도 있고 제가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용적률도 굉장히 딴 거에 비해서 작고 이거는 운명적으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땅이다.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개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덤빌 텐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네. 오로지 이 무대가 있는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아. 내가 뭐 건축물 많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전시장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대 이런 그림으로 이제 상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유명한 건축가를 만나서 그러면 이 디자인은 대표님이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작가가 만드신 겁니까? 곽희수라는 네. 아주 유명한 작가신데요. 네. 제가 이분을 처음에 만나서 미팅을 할 때는 이분 얘기가 네. 얼마나 솔직하냐면 이제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15년 전에 만났으면 내가 퇴짜한다. 내가 예. 아니다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 그런 거를 다 받아줄 수 있다. 뛰어넘는다. 뛰어넘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다. 이분이 참 솔직한 분이다. 그런데 정말 얘기를 하는데 30분 만에 저를 완전 파악을 하셨구나. 네네네. 정말 네, 아닌가 네, 아니라 네. 녹이더라고요. 네. 다른 그동안에 제가 준비를 해놓고 많은 그 설계 사무실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다 자기 의사만 얘기를 하는 거지 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저를 그렇게 감흥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노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만나자마자 30분 만에 이분이다 라고 그리고 또 그분은 자기 건축물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축물인데 디자이너가 이 건축물을 이해한다라는 거 자기도 놀랬다 그러면서 이게 저보고 이제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뭐 며칠 만에 진짜 그 조감도를 요즘은 뭐 다 그 그렇죠. 컴퓨터로 하니까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네. 참 대단한 그런 그 예술가이시다. 건축가이기 전에 아주 역시 세계적인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제가 굉장히 아주 기뻤어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나도 전혀 저를 감동시키거나 이런 분이 없으셨는데 이분은 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사실은 이분을 만나기 전에 다른 분을 10년 동안 제가 계속 교류를 해온 그런 인연 있는 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가면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흔들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구두로 지금 계약을 하겠다. 나가면 내가 변할 수 있지. 또 요동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온 짐에 뭐 바로 나는 선생님하고 작가 선생님하고 계약을 하겠다.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제 대본을 쓰고 작품을 쓰는 사람인데 엊그제 또 훈민정음이라는 작품을 올렸잖아요. 근데 우리 모지선 작가님도 늘 그런 말씀, 작가의 안목이 바로 작품이다, 돈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 저도 또 봤어요.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건축가인데 그분이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금처럼 당신이 성공하면 내가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훌륭한 작가가 돼서 건축물 하나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분은 땅을 준비했다가 그래 바로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그런 걸 봤는데 이것은 이제 정말 작가들끼리만 영혼이 있는 작가들만이 통할 수 있는 호흡이잖아요.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영혼이 담긴 이 그 공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작가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여기를 준비한 게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싶다. 이게 나의 뜻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원하는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계속 듣고 이제 항상 오후에 미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복합문화공간은 그때 아마 처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를 많이 들어야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짓는 거지. 네. 내가 이거를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저는 여기에서 저희 이제 뭐 집안도 그렇고 그림이나 아니면 또 복합문화공간에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지금 뭐 다 이게 전시 이게 이제 타이틀도 사실 여기 카포레라는 타이틀도 무슨 뜻입니까, 카포레가? 작가님이 네. 이제 제가 패션 디자이너니까 패션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고 그런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짓고 싶다. 전 100%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글로 숲속의 옷장, 숲속의 캐비넷이라는 뜻을 이제 그 캐비넷이 이제 옷하고 연관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든으로 갖고 나가서 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얼마나 절묘하게 멋있게 탁 임팩트가 있게끔 지어야 되나. 네이밍을. 예. 그래야 되는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아들에게 아하. 맡긴 겁니다. 아들은 또 뭘 합니까? 웹 디자인. 아하. 네, 미국 바슨 졸업하고 지금 이제 한 10년 됩니다. 그 LGN가 있다가 나와갖고, 그 이제 요즘 아이들은 한글로 뭐 숲속에 캐비넷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네가 이거를 절묘하게 국제적인 언어로 해라. 영어로 풀어라. 아. 이제 그래서 나는 작가가 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함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분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 내가 허물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긴 거죠.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걔들은 글씨체 하나도 그렇죠. 뭐 이래야 되니까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뭐 스펠 하나만 틀려도 이게 허가가 안 되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복잡하든 말든 만들어라죠. 그랬더니 네. 이걸 만들었어요. 카페.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발음도 좋고, 카포레. 네. 그래서 뜻이 너무 함축돼 있고, 네. 그 작가님도 아들이 아주 센스 있다고. 그렇게 근데 이 대목에서 네. 저는 이제 양평에 20년 이상 거주하는 화가고 작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양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를 사실은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군이라든지 일반 이런 데서 방향의 흐름이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산 경치가 좋고 화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양평이라는 곳이 어떤 무슨 카페 있고 음식점 있고 이래서 서울에서 나들이 와서 밥만 먹고 간다. 여자분들이나 또 차 마시고 간다. 이런 쪽으로 계속 양평이 뜨는 거예요. 그 양평에 있는 왜 이렇게 많은 자원, 이렇게 많은 예술가, 이렇게 많은 좋은 자원을 이걸 연결해가지고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못하나. 그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우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탁 선생님하고 케이크라식을 10년 전에 일으킬 때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그 유럽의 조그만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제가 일어나고, 그 뉴욕이나 막 런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도시에서 해가지고 특색 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양평이 좋은 데서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고, 빵집 생기고 커피점 생기고 해서 먹고 그냥 소비하고 가는 게 양평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엄청난 안타까움을 양평의 작가로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국립미술관이 하나는 있지만 이 많은 작가를 소개해주고 이 사람들이 양평 오면 컬처와 문화와 이런 거를 못하게 되나 안타까웠는데 카포레 이제 와가지고 저도 와서 보는 순간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거 와서 이거 막 카페 책으로 이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땅인데 그걸 문화 공간이 돈 벌어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패션과 더불어서 우리도 정말 이 패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패션과 더불어서 그림 문화 이런 거를 한다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건축까지 박수를 보내고 존경심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전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차에 안 그래도 또 선배 조각가가 해서 저를 이제 추천해서 우리 또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통하고 야,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거 우리가 만날 사람 만난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양평을 지난해 떠나기 전에 머릿속에 아트 양평을 만들려고 아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 K 클래식이 지금 K-팝은 전 세계에 퍼졌고, 방탄이 지금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K 클래식도 지금 브랜드가 막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도시, 이런 공간을 보면 우리 대표님 못지않게 가슴이 설레이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해보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어려워서 걸림돌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공간을 보니까 정말 영감이 살아있고 대표님의 철학과 문화 인식, 그런데 대표님 가정에서도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까? 집안에? 이제 뭐 저희 그 아이들 네. 할아버지부터가 할아버지도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 상업미술 화가로 하셨고요. 이제 또 뭐 아이들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물려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뭐 그런 것보다는 우선 제가 현장에서 꼭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있으면 가장 큰 그 희망이었죠. 그런 게 이제 그걸 하다가 보면 아이들도 다 연결이 돼서 하는 거니까 뭐 깊이 그렇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그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이제 안목이 높아졌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그걸 뭘 본다는 거, 만져본다는 거,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도 많이 놓지 않아서 굉장히 조용한데, 아이들도 지금 많이 어머니들이 갤러리 전시나 이런 게 오고 있죠, 여기에.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손자 아이가 지금 6살인데 엄청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피는 속일 수가 없나.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할머니 그려주고 금방 물체를 그려주고 제가 사인을 받아갖고 나놓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걔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보고 한 게 다. 그거가 우리 음악에도요. 음악가에 2집 내지 3집 끝내서 전부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녹아든다는 거, 인생의 삶에 특히 어린 때.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을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은 많은데 그림을 안 사고, 안목은 있는데 돈이 없고, 뭐 이런 그 불균형이 있는데 그거 좀.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청담동에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임대 내놓은 경우도 있고 제가 또 실제로 갤러리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 갤러리 사장들도 보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임대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전시할 때마다 제가 하나씩 딱 선택해서 몇십 년 전에 사놓은 게 오늘날에 엄청나게 가격이 그랬어요? 올라가고 하는 거를 경험을. 그 뭐 작가님 말씀하신 안목이 바로 돈이네요. 그럼요. 그게 우리나라도 내가 여기에 그 그림을 전시해 보면 참 저런 그림을 왜 안 사갈까? 저건 먼 훗날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도 제가 막 적극적으로 뭐 취향에 맞지 않는 그림을 뭐 강제로 뭐 이래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사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거는 이미 다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사야 되는 거지만 사실 예쁜 그림들 이렇게 전시라면 저 같으면 일단 내가 사는 공간에 인테리어적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함을 저 그림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돈이 얼마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건 다른 운명의 거죠. 운에 다른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당장은 사실 제가 살면서 저런 아름다운 그림을 한 장 갖다가 일단 행복한 거죠. 행복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가장 제가 바람이고 또 그걸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워. 이제 저도 엊그제 키아프도 갔다 오고 네. 늘 전시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전혀 그림에 대해서 평소에 안목이 없는 분이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하나 사더니 네. 매일 눈만 뜨면 그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네,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한 작품의 가치가 정말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돈이 되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없지만 되면 그림을 사고 또 제가 그림을 사서 딸에게도 주고 아들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아트의 대중화 진정한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부터 상당히 사람들이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막 완전히 뭐 세계 어디 막 이런 거를 꾸기 전에 내가 지금 서너 평이라도 이 공간에 사는 그게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멀리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 소품이라도 가지고 가서 진짜 아닌가 아니라 한 벽에 걸어놓고 있으면, 눈 뜨면 그럼요. 저 그림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주는가를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은 그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날이 왔으면 저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림이 붙어 있다가 떼지면요 완전히 완전히 집이 무슨 멈춰 있는 교도소 같은 느낌이 네네네, 좀 맞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지금도 국회도 그렇고 네. 또 그 우리나라 고급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자기 집 안은 해놨는데 벽에는 네. 그림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가끔은 우리 그 고객들이 이제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또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방문하게 되거나 하면 좋은 물건들은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그림은 한 점도 없을까라는 그 허전함. 네네. 그거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한 점의 그림이 그럼 얼마나 아침에 눈 뜨면 나에게 행복하죠. 행복을 전해주는 그 맛을 왜 모르고 다른 분들은 모르시고 이게 물건만 이렇게 많을까라는 그 명품 백에 그 관심 가지고 그 자랑하시고 하는 분들을 그 심리 상태가 그 저는 모르는데 아마 그게 되게 좋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또 어떤 생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으면은 제가 이제 화가지만 저도 그림 공부하기 전에 그림을 제가 샀거든요.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어떤 화가 전시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급이 작지만 그 그림을 사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림을 사니까 그 나중에 우리 집으로 배달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의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돈을 내고 그림을 사서 자기가 벽에 걸어봐야 그 다음부터 그림 공부가 제대로 된다. 돈을 안 들이고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장 인간이 자식 있는데 하고 돈 있는데 가장 관심이 많이 간대요. 근데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가 벽에 그림을 사놔야지 그 그림이 그림이 공부가 되는데 그림을 제가 한번 선물을 줬더니 집 이사 갈 때 선물 준 거는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가구만 들고 간 경우를 봤어요. 그건 초대를 티켓 주는 거와 똑같은 현상인데요. 소유를 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림을 한 점 사기만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 우리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일 포스티노의 한 우체부가 한 시인의 시를 감화받아 시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림 한 점을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자기 돈으로 그림을 사면 그때부터는 눈이 열리고 그림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작가가 말을 하면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이 그러한 메시지를 체험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 좋은데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뭐 저도 여기에서 많은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여기 와서 그런 그 패션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제 대학 쪽에서도 졸업 작품 같은 거 네. 동덕여들 여기 와서 했습니다. 동덕여자들. 네, 네. 동아 TV까지 와서 네. 이제 그러한 역할 또 뭐 초보자라 해도 여기 이곳 카프레에 오면 그림을 보는 그런 그 기회 놀러 왔다가도 보면 그런 그림을 보는 눈이 좀 뜨여지고 네. 어떠한 것보다도 그림 한 점이 집안에 갖고 갔을 때 그 행복은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 작가님도 여기 공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내년에 우리 사라 대표님이 10월 달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특별 초대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악가들도 활용해도 좋겠죠? 아, 네. 네. 여기는 복합문화 공간에 이제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것도 요즘은 다 예술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음식도 예술일 수 음식도, 있고 네. 뭐 모든 게 다 그 속에 복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장기 네. 이런 것만 있으면 저는 뭐 많이 와서 그런 거를 펼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한류가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은 융합의 아이콘이 이제 뜨는데 거기에 이제 카포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